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35, 투자론의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그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1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 다음 매각하면 또 현금 흐름이 들어오죠. 취득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한다. 지분 복귀액.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낸 후에 손해지니까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액을 따졌던 거예요. 나눠 예상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유효 총소득은 이게 유효 조소득이었죠. 잠재 가능 총소득에서 그래서 가에서 공기를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공실총당금은 공실 발생하는 거니까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한다. 기타 수입 더했었죠. 주차장 수입 등. 그래서 잠재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 이 부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이다. 얘 더하고 뺀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도 있어요.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절을 뺀 것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 소득이 딱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경저세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경비, 저당, 세세금. 그래서 그때 빼는 저당은 현금 서비스액이 아닌 부채 서비스액이었고 얘는 이자만 갚는다, 원금만 상환한다 둘 다 원리금 상환액이었죠.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 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가 되면 부채 서비스액이 빵이 되니까 순과 전이 같아질 수 있다. 기억나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외웠죠? 전원일기에는 누가 살고 순위가 살고 순위는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그래서 전원, 순위, 뿔대 마감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그때는 이자 지급액을 빼는 거고 뿔대 마감,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똑같죠? 전에서 출발하면 세전에서 원금 상환분을 전체를 만들려면 더하네요.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수는 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분 뺀 거죠. 뿔대 대체 충당은 플러스 마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끝나네요. 꼭 정리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순위 뿔대 마감, 전원 뿔대 마감이죠. 뿔대 마감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터 출발하면 원금 상환분을 찾아서 더해주는 거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직분 찾아서 빼준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 게 맞죠. 뿔대 마감이니까. 그 다음 5번. 영업경비에는 경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게 영업소득세잖아요. 세가 포함이 된다. 경저세 빼는 세죠. 세가 경에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X네요. 그때 영업경비에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세가 세금과 공과금이었죠. 그때의 세금은 보유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었죠.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의 똘마니 지방교육세, 종부세의 똘마니 옹옹, 농어촌 특별세 그 내용이 들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나중에 세전에서 빼는 세금이었죠. 영업소득세. 그럼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그리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겁니다. 5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경저세의 경에는 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연한 내용이죠. 2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를 딱 적어놓고 그렇죠? 조순 총리의 전과 후 경저세를 사이에 끼워버리면 돼요. 지금 구하라고 한 건 뭘 구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조로 공부했던 이유가 조순 총리의 전과 후 그러면 외우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유용하다. 조가 총이었습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능조소득 알아야 되니까 임대료 수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밑에서 빼는 세금이죠. 그리고 이자 상한에 지금 저당 부분에 포함되어 있죠. 영업외 수입이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유효 총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기타 수입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경비네요. 고로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은 임대료 수입, 가와 영업외 수입, 기네요. 그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개? 2개가 된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뿔때 마감으로 그때 고려하잖아요. 그리고 총수입, 순수익, 세전수익, 세후수익은 다 투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짝꿍이 되는 투자액이 총 투자액인지 지분 투자액인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짝꿍을 기억하는 방법이 조순 씨는 직책이 뭐셨다? 총리셨다. 총리죠. 그럼 전후는 이제 남의 돈을 뺀 다음이니까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수법과 수익률법 공부할 때 이 짝꿍을 그대로 매칭을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순영업소득 그리고 나는 세전 지분복객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골라보래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얘는 보유기간 중에 현금흐름이었죠. 그리고 세전 지분복객은 언제 복귀한다고요? 지분액은 양도시죠. 양도시, 매도시의 내용이었다.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했대요. 그럼 경저세 중에 저가 있다라는 포인트죠. 걔를 여기서 줬네요. 금융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가공기, 조순까지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럼 가공기의 기타 소득은 당연히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하죠. 매도 비용은 지금 그러니까 기억이 기타 소득일 때 기타 소득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면 하나만 지워졌네요. 1번이 그래서 지워진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매도 비용은 매도 시에 빼는 매도가액에서 빼는 경저세의 경이잖아요. 매도 비용 맞죠? 그리고 취득세는 보유 기간 중에 빼는 세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경비는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였죠. 그러니까 취득시의 경비나 양도시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네요. 가와 나에 그 내용.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되죠. 4번과 5번이 그래서 지워진 거고 리을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전 지분복객 계산할 때 빼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시에 빼는 경저세의 종류가 매미자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매미자바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목돈으로 한꺼번에 갚는 거죠. 그 다음 재산세는 이제 보유 기간 중에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보유 기간 중에 세금. 그래서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영업경비 속에 포함되네요.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의 영업경비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의 세금인데 우리는 양도시의 내용이긴 한데 세전지분복객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세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지금의 함정이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이 부분 문제 풀 때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쭉 주어져 있는 내용에서 취득시 내용 지워버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걔를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 양도시, 매도시의 경저세를 외울 때 매미자바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잔금. 자본이득세죠. 자본이득세. 이게 양도소득세였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